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홍근입니다. 네, 신수영입니다. 네, 신수영의 뉴스레이다. 나성동 시대를 열은 새로운 스튜디오에서 네. 첫 방송을 합니다. 아, 기분이 좋습니다. 예, 오늘 느낌이 저기 주변에 네. 그 뉴욕 분위기가 좀 있잖아요. 네네. 예, 아니 막 스튜디오가 이렇게 넓어지고 깨끗하고 시설이 아주 현대식으로 싹 새로 갖추니까 네. 아주 어느 방송 못지않게 훌륭한 예. 방송이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앞에 모니터도 이제 가까이 탁 와가지고 큰 모니터가 네. 앞에 이렇게 있고, 일단 여기 주변의 분위기가 세종이 원래 이제 정부 청사가 있다 보니까 그렇죠. 대통령실 내려오죠, 네. 국회가 국회 내려오죠, 내려오죠. 예, 이런 방송국들 다 내려오죠. 예, 그리고 이제 핵심 동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나성동이라는 데가. 네. 예, 예, 거기에 둥지를 텄습니다. 예. 출연진들이 쉴 수 있는 네. 휴식 공간도 마련되고요, 차 네, 마실 네. 공간도 마련되고 아주 훌륭하게 잘 꾸미셨군요. 네, 네, 예. 자, 그래서 오늘 신성희 뉴스레이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잠깐만요. 오늘 방송 내용을 이렇게 보면 참 재미있는 내용이 좀 많습니다. 자, 예, 어떤 내용이냐면 8월 국회가 네, 칼끝 대치. 그렇지. 예.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보면 마주 보고 달리는 열차. 열차. 예. 죽겠다는 얘기지. 그렇죠. 여야 예, 예. 정쟁을 말씀하시는군요. 예. 그러니까 지금 폭염이 거의 전국적으로 지금 기승을 부린다고 해야 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뭐 예전에는 가마솥더위 막 그런 얘기를 했는데 38도까지는 안 올라가고 네, 네. 35도 내에서 지금 전국적으로 끓고 있습니다. 네, 지금 예. 12시 가까이 임박했는데요. 네, 네. 좀 전에 행정안전부에서 네. 특보를 발령을 했어요. 네. 밖에 야외 활동을 좀 삼가해달라는 거 하고 지금 체감 온도가 35, 6도를 육박하고 있다. 네. 그래서 예. 좀 쉬시면서 물도 많이 마시고 네. 가급적이면 그늘에서 쉬시라라는 말씀과 함께 네. 특히 나이 드신 어르신들 한낮에 일하시지 말고 잠시 쉬었다가 네. 이런 폭염을 좀 물리쳤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우리는 폭염 중에 지금 와서 네. 이제 조금 안정을 찾고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예. 자, 이제 8월 국회가 이렇게 마주 달리는 열차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네. 왜 이렇게 가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오늘 미리 이제 몇 가지를 알려드리면 네. 이제 6개 법안이 지금 어떤 의결까지 됐잖아요. 네. 네, 그런 얘기.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많이 알려져 있는 필리버스터. 네. 예, 어떤 그 해석도 좀 얘기들. 해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과방위, 법사위, 예, 여기 이제 활동에 대한 문제점 이런 것도 좀 하고, 또 국민의힘은 뭘 가지고 좀 대체하고 있는가 그런 얘기. 예, 그다음에 이화영이를 또 부른다 이런 얘기가 또 있거든요. 네, 예, 네. 거기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누고, 네.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필리버스터하고 좀 네. 깊이 있는 내용을 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먼저 지금 6개 법안이 나온 것 중에 가장 우리가 모든 국민들이 많이 봤던 이진숙 방통위원장. 예. 이진숙 방통위원장을 지금 탄핵을 하려고 하는데 직무가 지금 정지가 된 상태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예, 참 희한한 나라입니다. 본래 네. 지난 7월 국회가 아주 험난했어요. 대표님도 아시겠습니다만은 22대 국회가 여소야대로 구성이 됐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5월 30일에 개원식을 갖고 출발을 해야 되는데 지금 개원식도 못 갖고 지금 이렇게 그런 상태죠. 뒷구멍으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예. 그런 상태에서 지난 7월 국회에서 특검과 탄핵이 전부 주종을 이뤘어요. 네. 그런데 여야가 합의돼서 이루어진 법안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네. 예. 전부 야 7당이 손을 잡고 여당의 의사 없이 네. 법안을 만들어 상정을 하면 우원식 의장이 그걸 갖다가 의결 처리를 하지 않습니까? 의견을 네, 묻고 이때 그렇죠. 여당은 다 빠지고 이런 상태에서 그럼 필리버스터를 해서 그걸 막아보겠다 하면 그대로 필리버스터를 끝나고 나면 여당은 전부 집단 퇴장을 한 뒤에 야당만 전부 손을 들어서 이렇게 의결을 하고 네. 그러고 나면 다시 또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하고 다시 또 야 7당이 다시 법안을 만들어서 올리면 네. 또
여당에서는 필리버스터를 하고 야당 독주로 법안을 의결을 해서 네. 또 대통령실에 또 넘기면은 대통령실에서 거부권을 행사하고 이런 7월이 됐었어요. 네, 거기다가 김건희 특검이니 윤석열 탄핵 입법청원 청문회를 하지 않니 과방위에서 이진숙 방통위원장 청문회라는 구실로 4번의 4일에 걸쳐서 이게 청문회를 원래 하고. 3일인데 네네. 하루는 또 대전 MBC 현장 또 검증을 갔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참 별 일을 다 했습니다. 네, 네. 그런 상태에서 지금 8월에 왔는데 오늘 5일 오후에 8월 임시국회가 그러니까 오늘부터 개회를 이제 합니다. 거의 9월 정기국회가 이어질 분위기가 그렇습니다. 좀 있잖아요. 네. 그러면은 오늘 그 흔히 말하는 대로 노란봉투법, 그거까지 이제 되는 거네. 네, 노조가 예. 불법 파업을 하더라도 사용자는 노조한테 배상 청구해서는 안 된다 하는 법이죠. 예. 그래서 그 법안이 통과하는데 반드시 분명히 여당은 참석을 안 할 겁니다. 네. 그런 상태에서 다시 법안이 또 올라가지면 그걸 가지고 대통령실로 정부로 이송을 하거든요. 일주일에 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일주일에 하면 2주 안에 보름 내에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하거나 네. 그거를 의결해 줘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반드시 거부권을 또 행사하겠다고 하는 것이 지금 여당들의 주장이고 보면 네. 이 칼끝대치라는 말 지금 좀 전에 말씀한 것이 맞죠.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6개 법안을 이제 다시 한번 간추려 보면은 네. 검사 탄핵이 들어가죠. 그렇죠. 예,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 들어가죠. 들어가죠. 방송사법 있죠. 저거 어떻게 되죠? 전국민 25만 원 지원법도 이번에 올라간 올라간 거죠? 가는 예, 겁니다. 예. 네. 예. 그다음에 방송사법, 네. 그다음에 노랑봉투법. 네. 예. 자, 이런. 자, 열차가 궤도를 달리하면 모르는데 같은 궤도에서 마주온다. 같이 죽습니다. 대참사가 일어나는 그렇습니다. 거죠. 예, 같이 죽는 거예요. 예.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국민들에게 말씀을. 왜 이런 정치권이 네. 정말 힘들게 하는 겁니까? 이게 어디가 잘하고 못하고가 그걸 아니라 떠나서, 네. 이런 마주 보는 열차, 마주보는 열차. 이 대참사 이거는 막아야 되겠다는 말씀을 그렇습니다. 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정당 해산 청구를 하는 어떤 그런 내용도 지금 들어와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어디가 어디에 정당을 해산하겠다는 얘기죠? 네, 이겁니다. 네. 지금 우리 헌법에 네. 우리 이념이나 네. 우리 국기를 흔드는 일이면 정당을 해산하도록 돼 있어요. 네. 그래서 지난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 이석기 통진당, 이정희 그렇죠. 통진당이 네. 정당이 해산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정당이 해산되면서 국회의원들 금배지를 다 당의 그 소속당은 다 뗐죠. 그렇죠. 그런 것이 있는 것처럼 지금 여당이 추진하고 하겠다고 하는 것은 네. 대통령의 이렇게 도돌이표 네. 단독으로 의결하고 단독 처리하고 하는 법안들을 계속 놓고 대통령은 거부하고 이런 국가적인 소모가 계속되니까 네. 이거는 국민들을 우롱하는 거 아니냐. 네. 계속돼서 네. 여야가 합의해서 올려야 될 법안들이 이렇게 단독 처리해서 가는 건 윤석열 정부의 이 국정을 네. 흔들려고 하는 거 아니냐. 국가 기강을 무너뜨리는 거 아니냐라고 네. 하는 것에 대해서 그 부분도 지금 여당에서는 만지작거리고 있어요. 정당 해산을 해산을 내겠다는 그럼 겁니다. 결국에는 여당 단독으로. 국민의힘이 단독으로 그렇습니다. 민주당을 해산하겠다 그런 뜻이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민주당을 이렇게 했다는 뜻이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가서 안 되죠. 안 되죠. 네, 엄연한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법적인 내용을 정당인데. 알려주는 겁니다. 네.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네. 자, 그다음에 이제 과방위 법사위. 네. 과방위 법사위가 하여간 이번 여름을 뜨겁게 만들었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진숙 그 방통위원장 청문회에서부터 시작해서 네. 그 외에도 검사 탄핵 얘기까지 김영철이죠. 그렇습니다. 예, 그런 얘기 한번 좀 나눠보겠습니다. 네네. 이게요 이번 8월 국회에서 가장 뜨거운 쟁점이 될 것이 다름 아닌 14일부터 시작되는 검사 탄핵 4명인데요. 이분들에 대한 청문회가 국회에서 열립니다. 법사위에서 열립니다. 여기에는 특별한 이유가 있지 않는 한은 그분들을 불러서 증인으로 불러서 청문회를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첫째 김영철 차장검사를 시작해서 김영철, 어미준, 강백신, 박상용 검사 이렇게
네 사람이었는데 네. 공교롭게 네 사람이 모두 이재명 전 대표의 의혹들을 다 수사해서 재판에 붙였던 그러니까 이재명 사람들입니다. 수사 검사들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그 사람들을 불러서 법사위에서 묻겠다는 겁니다. 아까 그 말씀하셨죠? 네. 저 이화영 나오느냐? 예. 이화영을 부르겠다는 겁니다. 네. 대북 송금 사건에 그 박상용 검사가 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쌍방울 김성태 전 회장 네. 그리고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를 전부 다 기소를 했지 않습니까? 네. 기소를 했는데 그 중에 이화영 전 지사는 9년 6월을 여기 이화영 사진이 여기 있었죠? 그렇죠. 여기. 네,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또 저 누구는 실형을 받았지 않습니까? 저 김성태 2년 6월을 김성태. 받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예. 그리고 나서 지난 6월 12일 이재명 대표도 네. 구속영장 발부 없이 곧바로 제3자 뇌물죄로 예. 기소를 한 상태입니다. 그렇죠. 여기에 이걸 하는 박상용 검사 청문회 때 피의자, 다시 말하면은 그런 의혹을 갖고 있는, 혐의를 갖고 있는 네. 이화영 씨를 증인으로 불러서 수사 검사를 아주 들이대겠다는 겁니다. 그렇죠. 묻겠다는 겁니다. 예, 이게 예. 경우에 맞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야당에서는 불러서 이화영 그 혐의자를 불러서 검사한테 묻겠다는 겁니다. 수사한 검사를 네. 따지겠다는 겁니다. 네, 네. 이게 말이 되는 거겠습니까? 네. 이게 참 대한민국에서 이게 뭔가 참 잘못돼도 비상식적인 일들이 지금 국회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아무리 법치국가라 하지만 네. 어떻게 불의를 보고 수사한 검사를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이 검사나 경찰을 불러다가 따진다는 얘기입니까? 이게 저 온전한 상식을 가진 저로서는 저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글쎄요, 이게 옳은 일이다 할까요? 그러니까 공정하게 중립을 지켜야 하는 언론들이 봐도 그렇습니다. 너무하다. 그렇습니다. 그런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정청래 그 법사위원장 또 최민희 네. 위원장 이번에 이제 그 위원장 역할 그렇습니다. 했었잖아요. 네. 예. 그 국회의원 제명권 이런 얘기도 나왔잖아요. 어떻게 진행되고 뭐냐면 있죠? 네. 이진숙 방통위원장 청문회 때 네. 최민희 과방위 위원장이 네. 박충건이라고 국민의힘 탈북민 국회의원이 있었어요. 네. 그분이 질의를 하는 것을 보고 최민희 위원장이 전체주의에서 살다 보니까 네. 민주주의 원칙도 모른다라고 쏴댔어요. 최민희 위원장이 그랬죠. 네, 예. 사과를 안 했죠. 그러다가 얼마 후에 사과를 했습니다. 네. 제가 잘못 알았다. 왜냐, 탈북민 한 3만 6천 명 탈북민들이 전부 들고 일어섰고, 그렇죠. 예. 또 민주당 내에서도 이건 말을 잘못한 거다, 크게 잘못한 거다 해서 가까스로 사과는 했는데 예. 탈북민이나 박충건 의원으로서는 왜 사과를 안 한다고 하다가 사과를 했느냐, 나 못 받아들이겠다 하는 그런 내용이 있었어요. 이거를 네, 놓고 네. 최민희 국회의원 제명 결의안 촉구안을 냈습니다. 네. 지금 낸 상태에서 국회에서 이건 국회 윤리위원회에서 따지게 될 겁니다. 네. 그리고 정청래 법사위원장, 네. 법사위. 이분은 입법청원. 그렇습니다. 예. 이거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결의해달라고 하는 입법 청원이 있었어요. 그렇죠. 그것만 가지고 입청원이라는 게 뭐냐면 들어줘도 되고 안 들어줘도 됩니다. 그렇죠. 청원에 청원은 그러면 좀 거죠. 법을 좀 청원하는 걸 만들어주세요. 다 어떻게 들어줍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자기가 판단을 해서 이거는 조사를 하게 되면 본래 거기서 회의를 거쳐서 조사부터 하는 겁니다. 네. 이거를 해야 되느냐 안 해요. 근데 조사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청문회를 열었어요. 여기에다가 두 가지였죠. 하나는 최상병 특검과 관련돼서 그렇고, 두 번째는 그게 7월 19일이었고요. 그다음에 7월 26일에는 김건희 여사의 디올백 문제 등을 비롯해서 청문회를 했는데 거기에 최재형 목사를 부르기도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렇게 해서 두 번 청문회를 했단 말이에요. 네. 그렇다면 이렇게 입법 청원된 것이 청문회를 한다면 국민의힘 얘기입니다. 네. 너
정청래 해임, 정청래 그 법사위원장 해임 입법청원도 지금 이미 5만 명을 넘어서 10만 명 가까이 국박을 예, 했습니다. 그렇죠. 그것도 하거라. 예. 그걸 안 한다면 이건 불공평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청래 최민희에 대한 것이 8월 달 폭염보다 더 뜨겁게 달궈지고 그렇습니다. 달궈질 것 같습니다. 그런데 숫자가 많기 때문에 완전히 숫자가 많기 때문에 쉽게 상정되리라는 것은 아니에요. 네네. 그런데다가 지금 여야가 한치도 양보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말꼬투리 잡아서 가는 행진들이 지금 계속 벌어지고 있어요. 네. 말 대잔치, 막말잔치, 대향연을 벌이고 있기 때문에 네. 지금 싸움이 이렇게 심해지는 거죠. 네. 자, 그리고 그 방통위원장 이진숙에 대한 탄핵 이 얘기는 헌법과 법률에 뭡니까? 엄청난 그렇습니다. 어떤 위반을 했을 때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럼 현재 직무 정지된 상태와 앞으로의 탄핵 과정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지난 7월 말에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임명이 됐습니다. 네. 그건 대통령의 인사권이죠. 그렇죠. 임명이 된 상태였습니다. 그때까지 제로시 됐어요, 방통위가. 왜냐하면 바로 직전에 그렇습니다. 이상인 부위원장 겸 상임위원이 야당에서 또 대행을 했다 해서 탄핵을 내니까 네. 자기가 스스로 나 물러나겠습니다 하는 바람에 상임위 5명이 의원들이 있어야 되는데 네. 한 명도 없는 제로 시대에서 김태규 상임위원, 본래 권익위원회 차장을 했던 분과 이진숙 방통위원장을 임명을 한 겁니다. 네. 그래서 방통위가 의결이 돼서 네. 정족수를 거치면서 그다음에 이제 공영방송의 이사진을 결성을 하게 되죠. 구성하는 네. 법안이 다 이루어지죠. 이런 상태에서 민주당이 그 다음 날 바로 탄핵안을 냈어요. 탄핵안이 어떻게 됐냐면 우리 법률에 보면 헌법과 법률을 심대히 위반했을 경우 심대히 위반했을 엄청나게 경우에 크게 탄핵을 예. 공직자 탄핵을 추진할 수 있다는데 하루 일한 사람이 헌법과 법률을 심대히 위반했을까요?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탄핵 추진이 되는 거예요. 하루 정도면 전쟁을 일으킬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이제 국민 여러분께서도 우리 언론을 통해서 다 보셨겠지만 희극입니다. 희극. 네, 제로 상태인 네. 방통위를 안정화시키고 그리고 지금 12일 날 MBC 박문진 이사들 임기가 끝나지 않습니까? 8월 12일. 예, 그래서 곧바로 임명을 해야 됐습니다. 또 연말까지는 또 MBC 사장 선임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김 대표님도 4분 중에 지금 MBC 사장 후보군에 4명이 올라 계시더군요. 이거를 서두르지 않으면 굉장히 어려움에 처합니다. 또 졸속으로 처리할 가능성이 아주 높죠. 그래서 이 탄핵 문제가 지금 퀘션마크예요. 저로서 그렇지만 대다수 방송인들이나 언론인들은 퀘션마크예요. 그러나 진보 언론들이나 또 야당에서는 그 자체가 그럴 만한 그 의결 종족 5명이 있어야 되는데 2명이 했기 때문에 의결 종족수를 갖추느냐라고 하고 있어요. 왜 그러면 여당에서 1명을 넣으면 될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국회 몫으로 3명이 올라가야 되는데 국회 몫으로 1명 1명 가는 것이 아니고 야당 1명, 야당 2명, 여당 1명, 그다음에 대통령 2명 이렇게 5명이거든요. 원래 이제 3대2로 가는 겁니다. 원래. 그렇습니다. 그래서 3명이 국회 몫으로 가야 되는데 여당이 2명을 안 보내주니까 야당이 보내주지 않으니까 야당도 1명을 못 올리는 거예요. 그 상태에서 이루어진 겁니다. 지금 문제는 어디 있냐면 이것도 중요한 일입니다만은 14일 날부터입니다. 14일부터 정말 헌정사 처음으로 탄핵 검사라고 해서 이재명 수사 검사들 청문회를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첫 번째가 지금 김건희 여사의 그 갤러리 사건과 관련된 무혐의를 하고 그다음에 최서원 씨의 조카인 장시호 씨의 수사하면서
회유를 했다라는 의혹을 가지고 그 지금 탄핵으로 안으로 냈던 김영철 차장검사를 첫날 부릅니다. 네. 이후에 대장동, 백현동 수사를 한 어미준, 그다음에 강백신 검사를 부르고 마지막에 대북 송금 사건을 수사한 박상용 검사를 수사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물론 탄핵 안에 무슨 그 박상용 검사에 대해서는 아주 울산 검찰청에 있을 때 지저분한 회식한 뒤에 뭐 오물을 어쩌느니 해서 그것이 탄핵감입니까? 그건 내부에서 내부에서 검찰 내부에서 기강 문제와 설자 사실이라 하더라도 네. 기강 문제의 경우에는 거기서 징계를 하는 게 끝인데 그렇죠. 차례대로 부른다는 거예요. 네. 그런데 기가 막힌 것은 박성용 검사나 뭐 김영철 검사나 강백신 검사나 어미준 검사는 하세요. 네. 우리는 떳떳합니다. 그러나 어떻게 죄 의혹이 있는 사람을 수사했다 해서 탄핵하느냐. 이것은 나중에 역사에 두고두고 남을 것이다. 우리는 탄핵 검사라 해서 우리 붙여주는 건 좋다. 우리는 당당히 나가서 수사를 받겠다 하는데 어제 박상용 검사는 나 나가겠다. 그런데 예. 현재 나 지금 외국에 연수 중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날 참석은 좀 어려울 것 같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예. 그래서 그 14일부터 따가운 문제가 되는데 아까 언뜻 말씀하셨죠. 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네. 박상용 검사 대북 송금 사건을 수사했던 분의 청문회에 예. 그 탄핵 청문회에 증인으로 나와서 수사한 검사를 따지겠다는 겁니다. 9년 6개월의 실형을 받은 사람이 이거 예. 좀 웃기지 않습니까? 보통 웃기는 게 아니죠. 해괴한 일이죠. 대북 송금하고 뇌물수수로 9년인데 네. 9년 6개월인가? 예, 9년 9년 6개월이죠. 6월입니다. 예. 그렇다면 이게 도대체가 이게 사실대로라면 예. 지금 법이 만약에 이화영 부지사 것이 전부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된다면 이겁니다. 네. 아니 도둑을 잡았던 경찰한테 도둑이 경찰이 그 잡아서 재판에 넘겼더니 도둑이 야 경찰 나와 너 어떻게 수사했어라고 따지는 격이 아니겠습니까? 예. 물론 비유가 적절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만은 제가 볼 때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국민 여러분 정말 국회를 좀 똑바로 보십시오. 저희들도 언론에서 하는 데는 아주 한정돼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것이 옳다고 보는 언론도 있고 또 그러면서 안 된다고 하는 또 보수도 있습니다만은 네. 제 입장에서는 이건 좀 지나치지 않나. 정말 이 법치국가에서 이럴 수 있는가 하는 문제예요. 예. 계속 뭐 필리버스터를 하고 뭐 또 법 만들고 또 마음에 안 드는 사람 불러다가 청문회 하고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자, 이화영 얘기는 여기까지 하시고 네. 필리버스터 우리 국민들이 아는 사람은 궁금하죠? 알고 이게 그냥 무제한으로 토론하는구나 그러는데 여기 또 네. 언제부터 시작됐으며 이런 이 깊은 내용이 또 있거든요. 네. 김대중 대통령이 또 여기에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얘기 한번 좀 나누시죠. 필리버스터는 여러분들 많이 알고 계시겠습니다만은 지난 한두 달 동안 무려 3차례에 걸쳐서 크게는 법안마다 다 여당이 소수 여당이에요. 네. 소수 여당, 집권 여당이지만 소수예요. 소수 여당이 그 야당인 아주 독주하고 있는 야당에 대응하기 위해서 무제한 토론을 벌였는데 네. 그걸 필리버스터라고 하거든요. 그렇죠. 그 건건이 그랬습니다. 이게 어디서 나온 거냐면 제가 어제 찾아봤더니 네. 영어로는 필리버스터라는 것이 해적, 예. 바다의 도적대들 이런 무장 해적. 네, 무장 해적. 이게 네덜란드어입니다, 사실은. 예. 그런데 필리버스터를 이제 17세기 무렵에 바다에 해적들이 많지 않습니까? 네. 대항해 해적이라는 뜻으로 불렸던 건데 그때 네덜란드에서 그때 아주 대해상 국가였어요. 네덜란드가 네. 이 필리버스터를 인정한 겁니다. 무장 해적들을 합법화시켰어요. 그래, 너네 그건 죄가 안 돼 한 것이 필리버스터예요. 그거를 방해하는 것이 필리버스터라고 이제 들고 왔는데 네. 우리는 불행하게도 여러분 좋아하시고 잘 아시는 김대중 대통령이 옛날 야당 시절이에요. 예. 제가 본 것이 15대 국회. 15대가 아니라
5대 국회 때 5대 국회 때 15, 16, 17대 국회를 하셨는데 이분이 그때 네. 국회의원을 하셨는데 박정희 공화당 시대에 죄송합니다. 네. 이런 문제가 있었어요. 그 당시에 한일 합병을 한일 그 양국이 협정을 우호 협정을 맺는 거를 대학생들이 반대를 했습니다. 예, 예, 그렇죠. 그 반대 대장이 누구냐면 이명박 대통령이었어요. 고려대학교 총학생회장 있죠. 야, 또 그런 그랬을 인연이 때 있네. 예. 김준현 민주당 의원이 이거 박정희 정권이 장기 집권하려는 거다. 미국에다가 나라 팔아먹으려는 매국노다 막 이렇게 들고 나왔어요. 그래서 이거는 대통령 모독죄로 해서 체포 동의안이 들어갔죠. 네. 검찰이. 예. 그랬을 때 김대중 대통령이 같은 당 김준현 의원을 살리기 위해서 네. 밤늦게까지 밤 10시까지 필리버스터를 합니다. 이런 그런 의미 아니다. 우리가 일본하고 주고받을 건 분명히 해야 되지 이럴 수 있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네. 뭐 해가지고 네. 한 것이 첫 필리버스터예요. 네. 그런데 공교롭게 10시 되니까 박정희 대통령께서 이게 무슨 이유냐? 그 김대중 의원 얘기가 맞다. 그 김준원 의원 체포 동의안 없는 걸로 해라 해서 그 당시에 필리버스터가 성공을 합니다. 네. 이것이 지금 이제 64년에 그랬으니까 네. 60년이 됐군요. 네. 60년 동안 9번이 이루어졌었어요. 9번. 네. 지난 박근혜 대통령 때도 뭐 이종걸, 은수미, 네. 성남시장이던 분, 네. 국회의원들이 전부 나서서 추미애 이런 의원들이 나서서 그 당시에 뭐 국가보안법 문제, 뭐 국회의원 체포안 뭐 이런 걸 가지고 필리버스터를 한 적이 있었어요. 성공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번에는 개원식도 안 거친 이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7야당이 네. 우리 192석을 받은 건 국민의 뜻이 아니냐. 이게 국민의 뜻이다라는 국민의 이름으로 이런 필리버스터를 하고 법원을 만들었어요. 법안 만들고 그때마다 국민의힘에서는 필리버스터를 해서 방해를 했죠. 그렇죠. 이건 합법적인 입법 방해입니다. 이걸 하게 돼서 시간이 12시간, 24시간 지나면 도로 그냥 의결 처리를 했어요. 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제 지금 남아 있습니다만 휴가 가신 오늘 휴가 간 윤석열 대통령이 또 거부를 할 겁니다. 네. 그래서 작년에도 방송 3법도 작년 말에 자동 폐기됐던 것처럼 그렇죠. 이것도 죄다 또 거부를 하면 뜻은 이거예요. 대통령 뜻은 이것이 불합리하다라고 본 것이 아니라 네. 여야가 해온 법은 내가 받아들이겠습니다만 이거는 야당 단독으로 의석수 많은 단독으로 했기 때문에 다시 재의결을 해서 같이 협의를 해오세요. 이거거든요. 네. 제의 요구권이라고 그럽니다. 그걸. 네, 예. 이런 것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필리버스터의 장단점이 있습니다만은 네. 지금까지 옛날에 그 테러 방지법 뭐 이런 거 할 때는 박근혜 대통령 때는 38명이 필리버스터를 해서 무산시킨 적도 있습니다. 이게 네. 세계 최장 기록을 가진 적도 있었는데 이번에 우리를 보니까 제가 보니까 이게 있어요. 국회의원이 300명 아닙니까? 네. 300명인데 5분의 3인 180명이 찬성을 하면 필리버스터인 24시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무슨 뭐 3분의 2가 아니라 당연히 현재 108석을 갖고 있는 국민의힘으로서는 가능한 거죠. 네. 그래서 필리버스터를 하고 뭐 단독으로 법안 만들고 하는 거는 소모전입니다. 네. 소모전이라고 우리가 평가를 하고 도돌이 정쟁이다. 도돌이표에 또 가고 하는 거예요. 이런 것 때문에 문제가 있다는 거 보고 이러면서 혈세를 쓰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국회의원 한 명한테 지금 주는 것이 한 2천만 원 월 세비가 될 것이고 네. 또 8명, 9명에 되는 또 보좌진들한테도 또 1억 한 6천 정도 세비가 나가는데 한 2억 가까이를 매달 이런 헛공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말만 민생국회라고 네, 했지 자, 지금 안 되는 겁니다. 말씀 중에 이 세종경제의 후원자가 되어서 이게 이제 기사가 떠 있거든요. 네. 예, 후원 많이 들어옵니까? 들어오고 있습니다. 아주 열성적인 독자분들이 충성심이 강하죠. 예. 들어오고 있고요. 예, 예. 또 기업에서도 열심히 잘 도와주고 있어서 네. 매체 뭐 어떤 기관들의 광고가 아니어도 우리는 저희들
밥값은 합니다. 네, 그러니까 고맙습니다. 그 신수영 대표가 오랫동안 이제 언론인 생활을 하다 보니까 지금 이 이세종 경제에 들어가 있는 모든 기사들이 네. 정말 깊이가 있고 네, 넓이도 감사합니다. 있고 예, 네. 아주 그 신수영 뉴스레이더를 통해서 제가 이렇게 자신 있게 홍보를 하는 겁니다. 고맙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지역이 지금 세종이잖아요. 네네. 예, 세종에서 다 허가를 받아서 이렇게 방송을 하는 건데 네. 자, 그러면 그게 원만하게 잘 이게 배분이 되고 있는 건지 그것도 궁금하잖아요. 네. 예, 그거 아까 문제를 제기를 했었는데 그거 한번 다음에 시간 있으면 다루도록 하죠. 네. 지난번에 저희 우리 신문사의 기자가 네. 지난 일요일 날 기사를 쓴 걸 제가 봤습니다. 네. 단독 기사인데 특종을 했죠. 지난해 1년 동안 세종시청에서 집행한 광고 내역들이 있었어요. 네. 그거를 분석을 했더군요. 근데 12억 5천만 원의 광고비가 나가는데 네. 지금이 어느 시대입니까? 종이신문 시대입니까? 방송 시대입니까? 인터넷 시대입니까? 유튜버 시대입니까? 그런데 네. 아직도 전체 상당수를 대전 소재에 있는 종이신문들한테 다 주고 있고 아하. 또 지난번에 공정하지 못하다. 최민호 직전에 이춘희 기사는 한 번도 안 싣는다 해서 지탄을 받았던 언론들한테 네. 터무니없이 인터넷에도 뭐 별 효과도 없는 신문들한테는 또 최민호 시장의 시정이 네. 거기다는 무더기 광고를 줘서 지탄을 받읍디다. 아, 그래요. 그래서 예.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 그건 다음에 한번 공개할까요? 예, 예. 자, 네. 알겠습니다. 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제 8월 국회가 이제 이 뜨거운 그 여름날 칼끝 대치 더 격화되고 있다는 이런 제목으로 그렇습니다. 먼저 말씀을 드렸는데 아까 계속 말씀한 게 한 궤도에 달리고 있는 열차가 마주보고 지금 오고 있다. 네. 예, 이 마주보고 어디까지 오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이번 달이 예. 가능할 거예요. 왜냐하면 왜 칼끝 대치 대표적인 예가 네. 20일 안에 이 법안들이 지금 정부로 이송이 되면 네. 대통령께서는 틀림없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다라는 것이 네. 한 전반적인 그 전망이기 때문에 네. 결국은 칼끝 대치, 마주보고 다니는 열차 대치 네. 이게 그렇게 이루어질 것으로 봅니다. 자, 지금 뭐 여기 누가 오겠다는 얘기를 막 들어오는데 지금 방송에 관계는 없죠? 네, 그렇습니다. 방송에 막 영향을 주면 안 되니까. 네. 자, 오늘 나송동 시대를 연 새로운 스튜디오에서 기분 좋은 마음으로 아까는 엄청 더웠잖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이제 조금 시원해지네. 네. 예. 시청자 여러분, 자, 그래서 더위 조심하십시오. 그 마주보고 달리는 열차가 참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 그 정치권에 있는 모두가 좀 정신을 바로 좀 차리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신수의 뉴스리다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